자, 지금부터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써오고 있던 내용이죠. 한번 짚어볼게요. 어떠한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제비를 뽑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즉 사건에 우리가 이제 주사를 딱 던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6가지죠. 그게 경우의 수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는 6가지만 사건은 1가지가 되는 거죠. 사건은 실제로 그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얻은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건과 경우의 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 N가지라면 사건 A, 여기가 중요한 거죠. 또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공부를 할 때 그 다음에 배우는 곱의 법칙도 마찬가지지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다 어떤 사건과 사건의 연결 고리가 이렇게 또는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경우의 수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그 다음에 뭐뭐이거나 라는 우리가 관계로 연결될 때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자가 3종류, 음료수가 4종류가 있는 마켓에서 과자 또는 음료수를 하나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과자를 하나 사는 방법은 3가지고요. 음료수를 하나 사는 방법은 4가지죠.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더해져서 과자 또는 음료수 중에서 하나를 사는 방법은 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 B가 일어난 수가 각각 M가지, N가지고 이게 1번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쪽 부분이 빠졌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딱 빠졌어요. 그죠? 그냥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N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 있네요. 없는 게 아니라 N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근데 우리가 찾는 경우는 찾는 내용은 똑같죠. 또는으로 연결되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좀 구하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빼기 A가 B가 모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합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어떤 공식이랑 많이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공부했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 즉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의 개수를 빼면서 구했죠. 이 합의 법칙도 경우의 수가 합집합이랑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름도 비슷하죠. 그죠? 사실은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 밀접하다기보다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1부터 20까지 적힌 공이 담겨있는 주머니가 있답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뽑을 때 공이 적힌 수가 2가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2의 배수 2거나 3의 배수예요. 자, 일단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6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1부터 20까지 중에서 2의 배수니까 10가지가 되겠고요. 자,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1부터 20까지니까 3으로 나누면 6가지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안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는 경우의 수, 즉 우리가 원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듯이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중복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의 배수 애들이 여기서 셀 때도 들어가고 여기서 셀 때도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되니까 걔네를 다시 빼준다는 거예요. 6의 배수는 이제 우리가 몇 개가 되냐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2 또는 3의 배수가 나온 경우의 수는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더하기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빼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게 되면 답은 13가지하고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사용되는 합의법칙의 공식의 내용은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조금 쉽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더하기만 해도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복잡한 상황, 이제 합의법칙과 고의법칙이 섞인다든지 어떤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법칙 꼭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배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 N가지이면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난다. 자, 잇따라 일어난다. 이게 꼭 순서가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뭐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잇따라 일어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랑 똑같냐면은 밑에 용어 정리가 되긴 하지만 모두 발생한다.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발생. 모두 발생한다. 모두 일어난다. 뭐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m 곱하기 n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내용. 자, 이제 잇따라 일어난다는 무엇이랑 같은 말이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발생한다. 모두 일어난다 라고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여기서 동시는 시간적으로 같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A가 B가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같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A, B가 빠짐없이 두 사건이 모두 발생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이나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나와도 다 똑같이 고배법칙을 적용하는 상황을 나타낸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길은 세 가지. 자, 이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거죠. 자,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학교를 가는 길은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도서관에 갔다가 학교에 가는 방법이 수예요. 그럼 집에서 도서관에 가는 일과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학교에 가는 일이 모두 일어나야지, 잇따라 일어나야지 집에서 학교 가는 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집에서 도서관에 가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도서관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서 이게 6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경우의 수라는 것은 하나하나 세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접근법인데 이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합의법칙이냐 고배법칙이냐 적용을 잘 하고 나면은 그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세지 않고도 우리가 개수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를 하나하나 센다면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6가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세서 계산을 하겠지만 고배법칙을 딱 알고 나면 명확하게 3 곱하기 2는 6하고 바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문제에서도 굉장한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어떤 노동력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직접 세는 게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고배법칙과 합의법칙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큰 틀을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 걔네들 구분할 수 없는 부분들은 직접 세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거든요. 지금 하는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조금 어려운 응용 문제를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저 말이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합의법칙의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핵심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 N가지이고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자, 동시에 발생한다는 얘기는 모두 발생한다는 얘기죠. 경우의 수가 L가지라면 사건 A, 중요한 건 이거죠.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 더하기 B의 경우의 수 빼기 모두 발생하는 경우의 수다. 자, 이거랑 같은 맥락이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A가 발생하거나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즉 뭐뭐이거나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쓴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너무 쉬워서요. 여러분들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합이 4이면서 7이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냥 두 개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어요. 그럼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이런 건 이제 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3일. 주의해야 될 거는 1, 3과 3일은 다르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깨끗한 주사위가 있고 하나는 더러운 주사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깨끗한 주사위에서 1이 나온 거지만 얘는 더러운 주사위에서 1이 나온 두 개가 다른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는 말이 없어도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라는 말이 있어도 두 주사위는 기본적으로 같은 주사위가 아니라 다른 주사위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경우의 수하고 순열조합 문제에서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을 땐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라고요. 그렇죠? 그 말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주사위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함수를 공부했을 때 정역에 관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실수 전체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냐면 3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합이 7이 나오는 경우는 자 1, 6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 중요하죠. 자, 2하고 5, 그 다음에 3하고 4, 그죠? 4하고 3, 5하고 2, 6하고 1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더하면 4 또는 7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는 거죠. 자, 왼쪽으로는 쭉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경우의 수에 관한 합의 법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적힌 공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 사건을 A, 이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 B가 여기서 동시에 발생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A의 사건을, 즉 5의 배수이면서 11의 배수가 되려면 55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55의 배수는 1부터 50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 B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5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10가지가 되겠고요. 50을 5로 나누면 되겠죠. 11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돼서 그것을 각각 더하면 14가지 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3의 배수 눈이 나오거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자, 얘는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애가 저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21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은요. 3의 배수는 경우의 수가 총 10몇 개가 나오죠. 16개가 나오나요? 16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50을 3으로 나눈 몫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7의 배수는 총 7가지가 나오고 21의 배수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16을 더하고 거기다 7의 배수의 경우의 수에서 빼기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가 나오는 애들은 2번 더해졌을 테니까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럼 총 2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래요. 이런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으면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9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합이 3이면서 9일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3이 나오는 사건은 A, 9가 나오는 사건은 B라고 했을 때, 자, 먼저 3이 나오는 사건은 자 1, 2, 2, 1이 나오는 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세볼까요? 자, 9가 나오는 경우는 3, 6, 4, 5,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각각 자리가 바뀌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총 경우의 수는 2개를 더해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라고 그랬죠.
10일 이상인 경우는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10일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11이거나 또는 12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11 또는 12. 그래서 합이 11인 경우는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사건 A, 얘를 사건 B라고 한번 해보죠. 합이 11이 되는 경우는요. 자, 5하고 6. 그 다음에 6하고 5. 두 개밖에 없죠. 그죠? 두 가지네요. 그 다음에 합 12가 되는 경우는 6하고 6 두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죠. 한 가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네요. 그죠? 자,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7의 배수 또는 9의 배수. 자, 여기서 7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건 63의 배수인데요. 자, 1부터 50까지 숫자 중에서 63의 배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 안에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A, 이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 B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합사건을 구할 때는요,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이제 50을 7로 나누면 7가지가 되겠고요.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50을 9로 나누면 5가지가 되면서 두 개를 그냥 더해서 답은 총 12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이 경우에는 이제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6의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6의 배수는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더해서 두 사건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5가지.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16가지가 되겠고요. 그 중에 6의 배수가 나오는 건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각각의 숫자들로 50을 나눈 몫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답은 25 더하기 16 또는이니까 거기다가 빼기 이 사건과 이 사건에서 모두 발생하는 경우의 수인 8가지를 빼면은 답은 33가지 하고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 N가지면 두 사건 A, B가 잇따라서 일어난다. 자, 잇따라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었죠? 잇따라 일어난다는 얘기는 모두 발생한다, 동시에 발생한다, 둘 다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이제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지점 A, B 사이에서는 3개의 버스 노선과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A에서 출발을 해서 B 지점에 갔다가 A로 다시 돌아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을 구하세요.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올 때는 지하철을 탄다. 뭐뭐 이고로 연결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버스 타는 방법이 3가지가 되겠고요. 올 때 지하철 타는 방법은 2가지고 뭐뭐 이고니까 곱하기가 되면서 6가지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갈 때와 올 때 모두 버스를 타는 방법. 갈 때 버스 타는 방법 3가지. 올 때 버스 타는 방법도 3가지가 되겠죠. 버스 노선은 3개라 그랬으니까요. 모두 버스를 탄다. 즉 갈 때도 버스를 타고 올 때도 버스를 탄다가 되겠으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9가지. 자, 갈 때와 올 때 모두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은 갈 때 지하철 타는 방법 2가지, 올 때도 2가지, 답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이고로 연결되는 것은 곱의 법칙이다. A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B의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연결되는 것도 곱의 법칙이다 라는 거. 자, 다음 문제. 6종류의 샌드위치가 있고 4종류의 탄산음료, 3종류의 샐러드 중에서 샌드위치, 탄산음료, 샐러드를 각각 한 종류씩 고르는 방법.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샌드위치도 하나 고르고 탄산음료도 하나 고르고 샐러드도 하나 골라야지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게 완료가 되는 거죠. 뭐뭐 이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곱의 법칙이 적용되겠습니다. 샌드위치의 종류를 결정하는 게 6가지, 탄산음료를 고르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샐러드를 고르는 게 3가지가 되면서 이 문제의 답은 7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전개했을 때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단원 자체가 중학교 때 우리가 그때 경우의 수를 다시 공부를 했었죠. 그때도 이제 우리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심화로 공부했다면 겹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단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잘했다면 굉장히 빨리 끝나는 단원이고요. 자, 근데 이제 요런 게 고등학교 때 추가가 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봐서 알겠지만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자, 항의 개수. 자, 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분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배되면서 전개가 되는 건데, 다 분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AY라는 항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 괄호에서는, 앞에 괄호에서는 A를 구하고 뒤에 괄호에서는 Y를 선택을 해서 두 개를 곱하면 만들어진 항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개했을 때 생기는 CW라는 항은 뭐냐면요, 앞에 괄호에서는 C를 선택하고 뒤에 괄호에서는 W를 선택해서 곱해서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CW라는 항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항을 만들어지는 작업은요, 앞에 괄호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뒤에 괄호 있는 항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와 뒤에 괄호에서 선택하는 경우는 4가지를 곱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총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최대한 비슷한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길은 3가지이고 B에서 C로 가는 길은 2가지이다. A를 출발해서 B 지점을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즉 A에서 B를 가고 그리고 B에서 C를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로 연결되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길이 3개니까 3가지가 되겠고요.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되면서 곱해서 6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6종류의 티셔츠와 4종류의 바지가 있을 때 티셔츠와 바지를 하나씩 골라서 짝지어 입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티셔츠를 하나 고르고 바지를 하나 골라야지 옷을 완성해서 입고 밖에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티셔츠를 고르고 바지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로 연결되면서 곱의 법칙에 적용되겠습니다. 티셔츠를 결제하는 방법이 6가지가 되겠고요. 바지를 결제하는 방법은 4가지가 되겠죠. 2개를 곱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경우의 수는 총 24가지의 우리가 패션 스타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다음 문제, 우리가 앞에서도 연습했던 항의 개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앞에 있는 괄호에 있는 2개의 항들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괄호 안에 있는 4개의 항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뽑아서 곱했을 때 항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선택하는 거 4가지, 뒤에서 2가지, 뒤에 괄호에서 선택하는 게 4가지고 둘 다 모두 선택을 해야지 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주의점 하나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항의 개수 문제를 보시면은요, 지금 두 문제 다 이 앞의 괄호와 뒤의 괄호가 공통되는 원소, 즉 다시 말해서 분배했을 때 겹치는 항이 생기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떤 거랑 비교해 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뭐 X라고 하나 섞어 볼까요? X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X 더하기 뭐 B 더하기 B는 좀 너무 복잡하겠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C라는 이런 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는요,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니까 곱하면 9가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쌤이 뭘 좀 잘못 만들었네. 여기에 A를 하나 더 둘게요. 이렇게요. 자, 우리가 AX라는 항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여기서 A를 선택하고 여기도 X를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항도 AX고요. 그쵸? 여기에서 X를 선택하고 이 뒤에서 A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항도 AX가 되면서 두 개가 겹쳐져서 하나의 항으로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는 서로 다른 항으로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우리가 겹쳐지는 부분을 한번 빼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이 개념은 우리가 이걸 사용한 심한 문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자, 여기하고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 공통항이 생겨서 똑같은 종류의 항이 생긴 경우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이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합의 법칙에 대해서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법칙이 뭔지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가지, N가지이고 사건 A, B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L가지라면 동시에 발생한다는 얘기는 모두 발생한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랬을 때 사건 A, 자,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이 논리관계가 중요해요. 무엇으로 연결됐는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발생한다.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말이다. 즉, 뭐뭐 또는 뭐뭐 이거나로 연결되면 합의 법칙을 쓰면 되겠다. 그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와의 B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고 거기서 모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뺀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합의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네요.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다. 자, 그럼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너무 쉽죠? 자, 1하고 4, 그 다음 2하고 4가 나오거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자, 2하고 3, 그 다음에 3하고 2, 4하고 1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4가지. 기본 문제가 왜 이렇게 쉽죠? 자, 다음 문제 한번, 여러분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그렇군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미안합니다. 5일 때가 있겠죠. 5가 나오거나 10이 나오거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5가 나오거나 10이 나오거나. 선생님 아침이라서 정신줄이 조금 났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10이 나온 경우 마저 해볼게요. 자, 6하고 4가 있고 그 다음에 5하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4하고 6이 있죠. 자, 더 이상 합이 10이 나온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5가 나오거나 또는 10이 나오면은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4가지, 여기서 3가지가 되면서 더하면 7가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얘는 이제 4가 나오거나 또는 8이 나오거나 또는 12가 나오는 경우까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4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3, 2, 2, 3, 1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8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6,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3, 그 다음에 6, 2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12가 나오는 경우는 6, 6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경우의 수는 여기서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5가지인가요?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1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쟤네들 다 더하게 되면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수의 개수에 관련된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k의 배수의 개수는 n을 k로 나눈 목과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썼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의 개수는 100을 7로 나눈 몫을 생각해 보면, 그죠? 이렇게 14개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2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5로도 안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2로 나눠지는 건 2의 배수고 5로 나눠 떨어지는 건 5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걸 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A는 2의 배수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5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5의 배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개가 되겠죠. 그러면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거는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들? A이거나 B인 거.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표현법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집합관계로 연결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A 합집합 B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A 합집합 B는 A 집합에 속하거나 B의 집합에 속한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경우의 수, 더 나아가서 확률은 집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A와 B의 합사건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경우의 수에다가
B의 경우의 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A와 B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이면서 B인 경우. 자, 얘는 여러분들이 뭐랑 똑같을까요? 그렇죠. 사실 교집합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10개가 있겠죠. 10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의 경우의 수 더하기 B의 경우의 수 빼기 A, B가 모두 발생한 경우의 수를 빼고 나면 총 60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60가지가 아니라요. 이 60가지는 2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B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근데 그 어느 것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전체 개수에서 저 부분을 빼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답이 40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완전히 집합이랑 매칭을 시켜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4의 배수. 자, 그 다음에 B는 7의 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와 7로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4로 나눠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7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4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4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을 생각하고 그리고니까 교집합으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사실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집합으로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전체 합집합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에서 빼기 합집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를 빼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뭐 사실 집합기호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걸 정확하게 나타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생략했습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그럼 전체는 총 100개가 되겠죠. 100개 빼기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총 몇 개죠 여러분들? 25개 더하기 7의 배수는 14개 그 다음에 4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게 28의 배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28의 배수는 100 안에 몇 개가 있을까요? 자, 그럼 걔도 우리가 100을 28로 나눠봐서 몫이 얼마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몫은 약 3가지가 되나요? 3개가 되나요? 그쵸? 84가 나오면서 나머지가 16이 나와서 더 이상 안 들어가죠. 그래서 총 3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기가 36이 되나요? 그죠? 네, 39 빼기 3이니까 답은 6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에 관련된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방정식의 해의 개수고요. 자,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이렇게 미지수가 3개가 주어지면서 보통 이제 미지수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정수나 자연수의 조건이 주어지게 되고요. 자, 순서사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ABC라고 하는 것은 각각 X와 Y와 G의 개수들이 되겠죠. ABC 중에서 절대값이 큰 녀석, 절대값이 큰 문자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그나마 쉽게 셀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G의 순서상. 자, 자연수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G가 개수가 3으로 제일 크죠. 그래서 G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변화시켜가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Z는 하고 시작할게요. 자, G죠. 미안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계속 발음이 이상하네요. 선생님 때는 Z라고 배웠는데. 자, 그래서 G가 1일 때는요. 얘가 지금 3으로 바뀌기 때문에 X 플러스 2Y는 넘어가면서 17인 경우를 세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Y가 1이면, 그쵸? 얘가 2가 되면서 넘어가면서 X가 15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 이제 하나하나 세지 않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Z가 1이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문제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이 X는요, 여기 있는 17을 2로 나눈 몫이 Y고, 그때 나머지가 X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17을 2로 나누면 몫은 최대 8까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때 X 나머지는 1이 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서는 Y가 하나 결정되면 X는 그때 2로 나눈 나머지로 저절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8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다 쓰지 않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z가 1일 때 생각했으니까 이제 z가 2일 때를 생각해 볼까요? z가 2가 되게 되면 여기가 6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애는 x 플러스 2y는 넘어가면서 14가 되겠죠. 그래서 y가 1일 때는 여기가 2로 바뀌면서 뭐 x는 12 이런 경우의 수가 되는 건데요. 얘도 다 풀지 않을 거예요. 자, 선생님 똑같이 생각할 건데요. 여기는 14를 2로 나누면 몫이 7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y가 1부터 7까지 변하니까 7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y가 7이 되면은요, 여기가 14가 되면서 x가 0이 돼버려요. 그러면 x가 자연수라는 거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얘는 7까지 될 수는 없고요. y는 6까지 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x는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다 지워버렸네. 이 경우에서는 이제 6가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요. z를 변화시키면서. 이 문제는 조금 약간 문제 개수가 약간 계산량이 많은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g가 3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g가 3이면은 여기가 이제 9로 바뀌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2y는 11이 되는 경우를 보겠고요. 지금 얘는 지금 11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 이제 나머지가 항상 끝까지 있죠. 그래서 y가 1일 때 뭐 x는 9부터 시작을 해서 g가 현재 3이고 이때 y는 5까지 변하게 되겠죠. 그때 x는 1일 거고요. 그래서 y가 1부터 5까지 변하니까 여기서 5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g가 4일 때, 자, g가 4가 되면은요, 여기가 12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y는 8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얘도 주의해야 되죠. 이게 2로 나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 더 줄여서, 그래서 y가 1일 때, y가 1이면 x는 6, 뭐 x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g가 지금 현재 4고 y는 4까지 나눠지기는 하지만 3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여기는 y가 4면 x가 0이라서 문제 조건에서 얘기한 x가 자연수라는 거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y가 1부터 3까지 변하면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가 5일 때를 생각 한번 해볼까요? g가 5면은 여기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y가 남은 5가 되면 되고요. y는 1부터, 이건 뭐 금방 나오죠. 1부터 2까지밖에 안 되니까. 자, 여기 2가 되게 되면 이제 x는 1이 돼서 여기서 2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g가 6일 때, 자, g가 6일 때는요, 이때는 x 플러스 2y가 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y가 1이면 x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y가 가장 작은 자연수인 1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x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얘가 이게 성립하는 경우에는 g가 1이거나 또는 g가 2거나 또는 g가 3이거나 또는 g가 4거나 또는 g가 5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센 경우의 수들이 각각 또는으로 연결되게 되면서 이게 합의 사건을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한 녀석을 또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 더해서 문제를 풀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답이 24 하고 나오겠네요. 24가지.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쪽 문제는 문제 틀은 비슷하지만 문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법도 살짝 다르니까 잘 보세요. 자, 똑같이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녀석을 찾는 건데요. 이번에는 조건이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즉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순서상 x, y, g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y의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y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 y가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y가 0이 되는 경우부터 가장 작은 부터 세볼게요. y가 0이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건, 자, 2x 더하기 3g가 16이 된다는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x를 나머지 큰 3으로 나눈 개수로 봐버렸는데요. 나머지로 봐버렸는데 얘는 그렇게 풀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g가 예를 들어서 5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가 15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얘는 1이 돼야 되는데 2x가 1이면 x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정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짝수와 홀수의 개념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현재 짝수고요. 이 결과가 짝수니까 여기는 반드시 현재 짝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짝수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3g를 가지고 16보다 작은 짝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g가 0일 때면은 이제 0이면 0도 짝수죠. 여기가 0일 때,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3이니까 안 되고 2면은 6일 때,
3이면 9니까 안되고 4면 12일 때 그 다음에 12일 때 5면 15니까 안되고 6이면 18인데 16을 넘어가죠. 그래서 이때 G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우의 수니까 선생님 이렇게 박스를 칠게요. 3이 아니라 3가지라는 얘기고요. 그때마다 여기는 X는 G가 결정되면 딱 결정되기 때문에 Y가 0이면서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는 3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그때 다 쓰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짝수니까 G가 0이면은 그때 EX가 16이니까 X는 8 몇 개 안 나오거든요. 써도 돼요. 현재 Y는 0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그 다음 짝수가 되는 경우는 6이구나. 그럼 6이면은 EX가 10이 되면 되니까 X는 5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 Y가 0일 때 하고 있죠. 그 다음 짝수 12일 때, 그렇죠? 12면은 여기가 4가 되면 되니까 2구나.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문제를 풀 때는 경우의 수로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순서상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감점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우리가 Y가 0일 때 있죠? Y가 1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왼쪽 문제보다 착한 애예요. 왜냐면 Y의 개수의 절대값이 커서 문제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이죠. 그럼 Y가 1일 때는 여기가 5가 되면서요,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2x 더하기 3y가 11일 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홀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짝수예요. 그럼 여기가 반드시 홀수가 되어야지만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다라는 형태를 만족시키게 돼요. 그래서 y가 아니라 z죠. 미안합니다. 여기 zg. 자, 어쨌든 우리는 3g가 홀수가 되는 경우를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먼저 g가 1이어서 3이 되게 되면 여기는 이제 8이 되면 되니까 4. 우리 현재 y가 1인 상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홀수는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3을 집어넣을 때가 되겠죠. 그럼 그때 3z는 9가 되고 그때 2x는 1이 나와야지. 2x는 2가 나와야지 9랑 더해서 11이 나오겠죠. 그 다음 홀수는 15인데 넘어가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없어요. 그죠? 이제 y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y가 2인 경우. 여기가 벌써 10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찾는 경우는 2x 더하기 3y가 6인 경우를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짝수죠, 여러분들? 얘도 짝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짝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3y가 아예 0이면 2x가 6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3z요. 왜 자꾸 z를 y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왜 자꾸 y로 쓰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z가 짝수여야 되는데 그 다음 짝수는 z에 2가 들어갈 때가 되겠고요. 그럼 이거 자체가 6이 되기 때문에 x는 0이 되겠죠. 그럼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더 이상 3z가 커지면 2x는 음의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y가 3일 때 y가 3이면은요 벌써 우리가 여기가 15가 되기 때문에 2x 더하기 3z가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x, y가 0 이상의 정수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1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럼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가 돼서 총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죠. 왜냐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가 0이거나 1이거나 2일 때, 즉 뭐뭐이거나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합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해의 개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방정식꼴로 경우의 수를 나누어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보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래서 이 녀석을요 어떻게 사는 건 첫 번째, x 더하기 2y는 6일 때. 자, 두 번째, x 더하기 2y는 6 이하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5일 때. 세 번째, x 더하기 2y는 4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럽게 많을 것 같죠? 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경우의 수도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상을 각각 구해볼까요? 이 경우에서 x, y는요. 자, 지금 y의 개수가 크기 때문에 y가 1이 되게 되면, 그죠? x는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y가 2일 때는 x는 2가 되고, y가 3이 되게 되면 x는 0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경우에서 x, y는요. 자, 똑같이 자연수니까 y가 1일 때 y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때 x는 3이고요. y가 2일 때 그때 x는 1이죠. 그 다음에 y가 3이 되게 되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x, y는요 뭐가 되냐면은 자 y가 1이 되게 되면은 x는 2죠. 2고요. 그 다음에 y가 2가 되게 되면 0이 돼서 없습니다. 그죠? 자연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x 플러스 2y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때는 x, y가 가능한 x, y가 1일 때 x도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경우가 이제 x 플러스 2y는 2일 때인데 y가 자연수기 때문에 최소 2를 갖거든요. 근데 얘랑 더해서 2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x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보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 한 가지가 나와서 총 6개의 경우의 수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거고요. 먼저 우리가 하는 건 x 더하기 4y가 얼마일 때? 9일 때. 그 다음 x 더하기 4y가 얼마일 때? 8일 때. x 더하기 4y가 얼마일 때? 7일 때.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들? 얘는 보면 5까지 가겠죠. 왜냐면 4일 때는 여기가 y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최소 4라서 x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없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구하면 됩니다. 4y는 6일 때, x 더하기 4y는 5일 때,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겠죠. 얘들은 논리 관계는 다 또는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 그래서 구해볼까요? 여기서 순서상은 자 x, y는 하고, 여기서는 y가 지금 현재 1이면 그때 x는 5가 되고요. y가 2면은 그때 x는 1이 되겠죠. 더 이상 없죠. 자, 이 경우에서는 8일 때는 y가 1이면은 그때 x는 4가 되고요. y가 2가 되게 되면 여기 자체에서 8이 되기 때문에 x는 0이 돼서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y가 더 이상은 2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y가 1일 때 x는 3, y가 1일 때 x는 2, y가 1일 때 x는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언제 다 찾아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등식은 그렇게 많게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요. 2개, 1개니까 이 문제의 답도 6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경우의 수의 기본 유형 문제를 한번 마찬가지로 풀어볼 텐데요. 이번에 풀 건 이제 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건 A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n가지라면 두 사건 AB가 잇따라 일어난다. 자, 잇따라 일어난다는 얘기는 모두 발생한다, 동시에 발생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경우의 수는 다 그 m과 n을 곱하면 되겠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잇따라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할 때는 이거나로 연결이 되죠. 근데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할 때는 이고 그리고로 연결되는 두 사건 관계에서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 읽어볼게요.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곱의 법칙이네. 자,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여기 홀수 있는 경우는 이제 5가지가 되겠거든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는 1, 3, 5, 7, 9, 5가지가 되겠죠. 1의 자리에는 소수가 와야 됩니다. 소수에는 2, 3, 5, 7 이렇게 4가지가 있죠. 10의 자리에는 홀수가 오고 1의 자리에서는 소수가 온다. 그러니까 그리고니까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했던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죠. 100의 자리는 소수고 10의 자리는 3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 홀수는 1의 자리가 홀수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소수이고 소수는 2, 3, 5, 7 4개의 숫자가 있겠죠. 4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배수. 3의 배수는 3, 6, 9가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1, 3, 5, 7, 9 5개죠. 그래서 여기는 소수 2고 그리고로 연결되죠. 여기는 3의 배수 2고 여기는 홀수면 되는 거니까 3개가 모두 다 곱사건으로 곱의 법칙으로 연결되면서 답은 60가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의 개수를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형에서도 풀어봤던 문제니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괄호 안의 항을 하나씩 모두 선택해야지 항이 하나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여기에서 A를 뽑고 여기에서 Y를 뽑으면 곱해서 AY라는 항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각각의 괄호 안에서 하나씩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뒤에 괄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도 3가지, 앞에서 선택하고 뒤에서 선택하는 게 끝나야지 항이 결정되니까 항은 총 9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늘어났는데 얘를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은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x 뽑고 여기서 r을 뽑고 여기서 a를 뽑아서 만들어지는 게 xra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각각 하나씩 뽑아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신다면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항은 4가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건 2가지, 그리고 각각의 괄호에서 모두 하나씩 뽑아서 곱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모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24가지의 항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수의 개수와 총합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 분해에서 학습한 내용이 약간 들어갔는데요. 먼저 자연수 n이 이렇게 소인수 분해될 때, 소인수 분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ABC가 모두 다 소수인 형태야 돼야 돼요.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 지수들 있죠, 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랬었지 라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소인수 분해 후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a의 p승까지 있죠. 자, 1 더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a의 p승까지 곱하기 b는 q승까지 있죠.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b의 q승까지. 자, c는 r승까지 있죠. 1 더하기 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c의 r승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약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수의 개수와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어요. 자,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문제네요. 공약수는 무엇의 약수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280과 42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셔. 우리가 물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까먹고 아마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 굳이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로도 얼마든지 풀리니까요. 그럼 20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이제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7로 나누면 요렇게 되고요. 최대 공약수는 요렇게 곱한 게 최대 공약수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14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그리고 지금 최대 공약수가 140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14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즉 140을 소인수 분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140은 14 곱하기 10이고 얘는 2 곱하기 7, 2 곱하기 5니까 2가 2개, 5 하나, 7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여기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2개 하고 공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40과 600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둘 다 60으로 나누어지죠. 4번 들어가고 10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로 또 나누어지고요. 더 이상 끝났죠.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120이 되고요. 그럼 공약수의 개수는 양의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공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고요. 120은 소인수, 이제 우리가 12 곱하기 10이 되죠.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얘는 2 곱하기 5니까 2는 3개, 그 다음에 3 하나, 5 하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공약수의 개수는 여기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되겠죠.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답은 16개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너무 쉽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2의 약수의 개수를 먼저 구해볼까요? 72를 소인수 분해할 필요가 있겠죠. 72는 8, 9, 70이고 8은 2가 3개, 9는 3이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여기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게 되면 4 곱하기 3이 돼서 12가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양의 약수의 총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약수의 총합은요, 지금 2가 3승이잖아요. 그럼 1부터 시작해서 2의 거듭제곱을 쭉, 저기는 2의 3승까지 더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다 곱하기 3은 2승까지 있으니까 1부터 시작해서 3의 2승까지 쭉 더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시면은요,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괄호가 얼마냐면 얘가 지금 8, 얘가 2니까 더하면 10이고 이게 5니까 앞에 건 15죠. 자, 곱하기네요. 곱하기
15 곱하기, 자 뒤에 있는 괄호는 13인가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13을 하시면은 195가 나오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다음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 문제죠. 먼저 x부터 한번 구하기 위해서 48을 쪼개 보겠습니다. 48은 16 곱하기 3으로 쪼개지고 16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끝냈고요. 자,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요, 여기는 소인수 분해한 녀석의 지수에다가 각각 1씩 더해서 곱하면은 10 하고 나오게 됩니다. 약수의 총합은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는 지금 4승까지 있으니까 1부터 2의 거듭제곱을 4승까지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은 1승까지 있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공부하신 친구들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1학년 내용이니까 자, 그냥 더해 볼게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까지가 되나요?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자, 요거 더한 게 20이고 요거 더한 게 10이니까 31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24 하고 풀리겠네요. 자, 이번에는 약수 중에서 특정 수의 배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먼저 짚어보게 되면 어떤 자연수 n이 이렇게 a의 p승, b의 q승꼴로 소인수 분해되어 있을 때 n의 약수 중에서 a의 배수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자, a의 p-1, 즉 여기 있는 이 녀석을 a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b의 q승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뭐 이 원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것만 쓸 수 있어도 되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18을 소인수분했더니 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보겠습니다. 3의 배수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우리가 이 녀석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지수를 하나 줄여요. 3의 배수니까. 그럼 2 곱하기 3이 되겠죠.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진 녀석의 모든 약수를 찾아보게 되면 먼저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다 곱한 6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다시 3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녀석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3을 곱하면 3이 만들어지니까 이 3이 있을 거고, 3을 곱하면 2랑 3이랑 곱하면 6이 있겠죠. 3이랑 4를 곱하면 9가 있을 거고, 3이랑 6을 곱하면 18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여기 있는 녀석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인 애들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약수 중에서 특정 수의 배수의 개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다라는 것만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이해 못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쓸 수만 있어도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540의 약수 중에서 짝수, 짝수라는 것은 2의 배수죠. 2의 배수. 2의 배수의 개수를 p, 3의 배수의 개수를 q라고 했을 때 p와 q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540을 소인수 분해를 하는 일입니다. 540은 우리가 6 곱하기 9 곱하기 10이죠. 10을 2 곱하기 5로 쪼개볼까요? 얘가 2 곱하기 3이에요. 얘가 3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가 1개, 2개가 돼서 2의 제곱, 3은 1개, 2개, 3개가 돼서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인수 분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요, 소인수 분해가 맞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p, 즉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서 짝수는 2의 배수의 개수니까 이거 하나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p의 개수는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약수의 수가 저기 있는 녀석들 중에 2의 배수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여기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2가 돼서 다 곱하면 이제 16개가 p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q를 구해볼까요? 자, q는 3의 배수의 개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3을 지수로 하나 줄입니다.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이 녀석의 약수의 수가 3의 배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녀석의 약수의 수니까 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게 되면 3 곱하기 2가 되면서 18개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한 값을 물어보니까 답이 34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자, 짝수의 개수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2의 배수를 물어보는 거고요. 2의 배수의 수가 되는 거고, 5의 배수의 개수는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하는 일이고요.
360은 36 곱하기 10이죠. 36은 6 곱하기 6이고요. 6은 2 하나 3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36이고 여기에 10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2가 3개, 그 다음에 3이 2개, 그 다음에 5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A, B를 구해볼까요? 여기서 A는 이 녀석의 2의 배수의 개수잖아요. 이 녀석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니까 2를 미리 나눠 놓는 거죠. 이렇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수랑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1씩 더하게 되면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면서 이 녀석은 18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세 번째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볼까요? 자, 5의 배수는 여기 5가 1승이 있으니까 5로 나누고 나면 이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같아지게 되고요. 1씩 더해서 곱하게 되면 4 곱하기 3이 되면서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총 우리가 A 빼기 B를 하게 되면 A가 18, B가 12니까 답은 6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유형은 수용도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패턴의 문제는 너무나 자주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값을 아예 외우는 게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자 쓰기라는 유형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3명의 소방대원이 있어요. 소방대원이 막 출동을 하려면 안전모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동 사인이 딱 떨어졌는데 급하게 쓰다가 보니까 자기 모자를 안 쓰고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고 출동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실제로 세어보면은요, 이건 그냥 답을 먼저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서 답을 조금 빨리 푸는 방법으로 갈게요. 먼저 3명의 소방대원이 서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고 가는 경우의 수는 총 2가지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3개의 원소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소방대원의 사람을 각각 A, B, C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의 모자를 소문자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A가 다른 사람이 일단 모자를 써야 되니까 A가 B의 모자를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모자는 이제 A와 C의 모자가 남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C는 자기 모자를 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고요. 남아있는 A, C의 모자는 이렇게 서로 C, A 순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A가 B의 모자를 쓰면서 3명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럼 이제 A는 C의 모자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모자는 이제 A, B께 남았을 거고 그 A, B는 이런 식으로 써야지 3명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1가지, 2가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4명으로 확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결과부터 볼게요. 자, 4명의 소방대원이 서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고 출동하는 경우, 즉 4명이 자기 모자를 안 쓰는 방법은 9가지가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죠. A, B, C, D.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필기를 꼭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수용도로 이렇게 그리는 것은 이렇게 이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한 번만 그리고 그 뒤로는 저 결과를 외워서 우리가 풀 거거든요. 자, 먼저 A가 B의 모자를 쓰는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자, A가 B의 모자를 쓸 때 4명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B랑 A랑 서로 바꿔 쓰고 C랑 D랑 서로 바꿔 쓰면서 4명이 다른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가 B를 썼을 때 B는 A 거를 쓰고 그럼 C, D의 모자가 남았겠죠. C, D가 각각 또 서로 둘이 바꿔 쓰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B 모자를 쓸 때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B는 이제 A랑 서로 교환하지 않고 B가 C의 모자를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모자는 수용도는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수용도죠. 가지치기로. 모자는 현재 B, C의 모자를 썼기 때문에 A, D의 모자가 남아있는데 A, D의 모자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D는 자기 모자를 쓰게 되면서 모두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쓴다라는 거에 위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자 A, D의 모자는요 각각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A가 B를 쓰고 이번에 B는 누구의 모자를 쓰냐면 B가 D의 모자를 쓸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모자는 A와 C의 모자가 남아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C, A 이런 식으로 쓰면은 C가 자기 모자를 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경우는 C가 A의 모자를 쓰고 D가 C의 모자를 쓰는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A가 B의 모자를 가지고 갔을 때 남아있는 3명이 다 각자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그럴 때 총 몇 가지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집니다. A가 B의 모자를 쓸 때. 그럼 A가 이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는 B의 모자를 쓸 때도 있겠지만 C의 모자를 쓸 때도 있거든요. 이때도 3가지가 만들어지고요. 비슷한 패턴으로 A가 D의 모자를 쓸 때도 3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만들어지냐면 9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C하고 D도 수용도를 한 번 더 마저 그려서
나타내 보세요. 아시겠죠? 이 수용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서술형 평가로 나오게 되면 수용도로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모자 쓰기 패턴의 문제는 보통 3명 아니면 4명이 나오게 되고 그걸 외우고 있는 게 문제를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고, 어쨌든 수용도는 그때그때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 하는 거는 항상 실수가 나올 수 있죠. 충분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하지만 얘는 결과값이 달라질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과값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 3, 4, 열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A1은 i가 아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A1은 첫 번째 자릿수예요. 첫 번째 자릿수는 1이 아니다. i가 2일 땐 두 번째 자릿수는 2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있고, 얘가 첫 번째 자리인 A1, 이게 두 번째 자리인 A2, 이게 세 번째 자리인 A3, 이게 네 번째 자리인 A4인데 여기는 1이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2가 오면 안 된다. 3이 오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우리가 이 A1을 소방수라고 보고 각각의 숫자들을 각각 소방수의 모자라고 봤을 때 소방수 4명이 각각 자기의 모자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패턴은 이거 자기 모자 안 쓰는 방법의 경우의 수구나. 그런데 총 4가지가 있네. 근데 우리가 9가지로 외웠었지? 라고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 4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바꾸어 읽기로 했는데 자신이 가져온 책을 읽지 않는다. 소방수가 4명이고 자기 모자를 안 쓰는 경우의 수가 되겠군요. 그래서 9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워버리면 된다는 얘기고, 이게 각각의 선생님 문제집에서 뽑아낸 건데 이런 유형이요 각 문제집마다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거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그냥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자기 모자를 안 쓰는데 특정 조건이 제시된 경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살짝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의 문제에서 항상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요건을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문제가 요구한 부분을 먼저 충족을 시키고 남은 경우를 세는 게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문제 접근법이에요. 문제가 요구하는 걸 먼저 들어주고 남아있는 경우를 세는 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 잊지 맙시다. 문제 볼까요? 1, 2, 3, 4, 5 5개네요. 각각 적힌 5개의 농구공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A1, A2, A3부터 A5라고 적혀있는 가방이 있어요. 농구공을 가방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각 가방에 농구공 하나씩 집어넣을 때 2가 적힌 공은 A1에 집어넣고 K가 적힌 공은 AK에 넣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 그러면 가방을 각각 이렇게 5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가방 이름 차례대로 A1, A2, A3, A4, A5가 되겠죠. 문제가 요구하는 건 2가 적힌 농구공은 A1이라는 가방에 집어넣자. 그럼 여기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농구공은요 1, 3, 4, 5 4개가 남아있죠. 1, 3, 4, 5 4개가 남아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이 A2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A2에는요 A2에 만약에 이렇게 1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나머지 숫자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3, 4, 5가 남아있죠. 그리고 가방도 3, 4, 5입니다. 그래서 A2에 1이 들어가는 경우는요 사람 3명이 자기 모자 안 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가지가 남는 겁니다. 2가지 우리가 외웠죠. 세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2가지 이런 식으로 부분 쓰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써볼게요. 여기 2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A2가, 즉 다시 말해서 A1과 A2가 서로 공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어요. 그럼 교환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A2가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공을 가져왔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남아있는 공은 그럼 뭐가 되냐면 1번 공과 4번 공과 5번 공이 있습니다. 1번 공과 4번 공과 5번 공이 있죠. 얘네들이 서로 다 자기 가방이 그 번호가 적힌 가방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이. 자, 그럼 이제 1, 4, 5를 이 가방 안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3이 1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5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4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지금 우리 1이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죠. A3에 1이 들어가는 경우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A3에 이제 4가 들어가는 경우, 그럼 1호가 남아있죠. 그러면은 얘도 5하고 1 이런 식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A3에 5가 들어가는 경우는 1, 4가 남아있죠. 그럴 경우는 이제 1하고 4 이런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A2에 3이 들어가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3이 들어갈 때 몇 개가 생겨요? 네, 3가지가 생깁니다. 근데 A2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뭐냐면은 3도 들어갈 수 있고 4도 들어갈 수 있고 5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4가 들어갈 때도 몇 개? 3개. 5가 들어갈 때도 몇 개? 3개가 돼서 총 9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9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A1과 A2가 서로 교환할 때는 2가지고 교환하지 않을 때는 9가지 되니까 이 문제는 11개의 경우의 수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문제도 답이 거의 정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가 있는데 특정 하나는 특정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서로 다 다른 걸 가져야 될 때도 답을 11개로 외워버려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답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느 숙소에 101호부터 105호까지 5개의 방이 있는데 5개의 방 번호표를 떼서 각 방 안에 문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101호에는 104호의 번호표가 붙고 나머지 4개의 방에는 원래 번호표가 붙지 않는다. 앞에 있는 거랑 구조적으로 똑같죠. 그렇죠? 번호표는 농구공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방문은 가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수도 똑같고요. 해볼 필요도 없이 11개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답을 외워두시는 것도 크게 여러분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시험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외우고 있으면은요 딱 문제 읽고 3초면은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용도를 다 그려서 풀어야 했던 문제에 대해서보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최대 4분에서 3분가량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얼마든지 한두 문제를 더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를 수용도를 그려서 푼 이유는 뭐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답을 외워야 된다. 왜? 이게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요. 그래서 답을 외우라고 보통 시키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학교 시험은 선생님 맘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에 관한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도 정말 경우의 수에서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핵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1,000원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의 수의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예요. 1,000원을 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0원을 500원짜리를 2개를 낼 수도 있고 1,000원짜리 지표를 하나 낼 수도 있고 100원짜리를 10개를 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지불하는 금액의 수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지만 방법의 수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과 방법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단위가 다른 화폐가 각각 A, B, C개가 있을 때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방법의 수는 단위가 다른 화폐가 각각 A개, B개, C개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000원짜리는 A개, 500원짜리는 B개, 100원짜리는 C개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의 수는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더하기 1 빼기 1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 A 더하기 1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짜리의 개수, 500원짜리 개수, 100원짜리 개수라고 할 때요. 1,000원짜리가 A개가 있을 때 1,000원짜리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A개에다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가 추가가 돼서 A 플러스 1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500원짜리 B개가 있을 때는 1개, 2개, 3개, 4개부터 B가지를 좀 500원 쓸 수 있지만 거기에 500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한 가지가 추가가 돼서 B 플러스 1가지가 되는 거고요. 100원짜리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100원짜리가 2개가 있을 때 100원짜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2개 다 쓰는 방법, 하나 쓰는 방법, 안 쓰는 방법에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 플러스 1개입니다. 왜 곱해야 되냐면 곱하기는 1,000원짜리의 개수를 결정을 하고 500원짜리의 개수를 결정하고 100원짜리의 개수를 결정해야지 우리가 지불하는 방법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곱의 사건을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럼 이 빼기 1의 정체는 뭐냐면 이 안에는 1,000원짜리를 안 쓰고 500원짜리도 안 쓰고 100원짜리도 안 쓰는, 즉 지폐를 아무것도 쓰지 않는, 돈을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돈을 하나도 안 내면 지불하는 게 아니겠죠. 그거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1을 빼서 우리가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 500원짜리가 2개, 100원짜리가 3개, 50원짜리 4개를 이용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0원을 내는 거는 지불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빼기를 잊어먹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00원짜리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죠.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100원짜리는 네 가지로 결정할 수 있고 50원짜리는 5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은 한 가지를 빼주는 거죠. 그럼 답은 이제 59가지의 지불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 지불하는 방법 안에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100원을 내는데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경우와 50원짜리 두 개 내는 경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4개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해볼까요? 100원짜리는 총 3가지 방법이 있고 50원짜리는 4가지, 10원짜리는 5가지 방법이 있고 각각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내지 않은 하나를 빼는 거죠. 얘도 답이 59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이번에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금액의 수. 금액. 자,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500원을 내는데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서 500원을 내는데 500원짜리 하나 내는 경우와 100원짜리 5개 내는 경우를 똑같은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방법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지불하는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500원을 내는데 100원짜리 5개를 낼 수도 있고 500원짜리 한 개도 낼 수 있는 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가 금액이 중복되는 거예요. 밑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5,000원짜리 2장 있기 때문에 이 2장 가지고 만원짜리 한 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이 중복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자, 큰 지폐 단위를 작은 지폐 단위로 바꾸어 생각합니다. 작은 지폐 단위로.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5,000원짜리 2개가 만원짜리 한 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문제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쪽 부분 딱 읽고 나서 얘를 그냥 다 작은 단위인 5,000원짜리로 보는데 5,000원짜리 몇 개를 보냐면 자, 만원짜리 2개가 있고 5,000원짜리 이제 2개가 있잖아요. 총 3만원이잖아요. 그 3만원을 그냥 5,000원짜리 6개로 보는 거야. 5,000원짜리 6개. 5,000원 6개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3개. 왜 선생님 5,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로 안 바꾸나요? 왜냐면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는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1,000원짜리 3장만 가지고는 5,000원이랑 ገብ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5,000원이 6개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기억이라고 하고 5,000원이 6개 있고 1,000원이 3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금액을 지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똑같아지는 건데 5,000원짜리를 내는 방법은 총 7가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 다 안 내는 경우 한 가지를 빼가지고 총 27개의 금액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 동전 4개,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 4개만 가지고 500원짜리를 만들지 못하죠. 이거는 이제 금액이 겹치지 않는 게 되겠고요. 500원짜리 동전 2개 있고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잖아요. 근데 500원짜리 동전 2개로 1,000원짜리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모두 다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보게 되면 1,000원짜리가 지금 2장이 있으니까 2,000원이고요. 얘를 500원짜리를 바꾸면 500원이 4개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쟤는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500원짜리가 총 몇 개? 6개. 여기 1,000원짜리를 4개가 있고 500원짜리 2개가 추가로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4개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있죠. 그럼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일단 500원짜리를 결제하는 방법이 7가지가 되겠죠. 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쓸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게 5가지가 되고요. 아무것도 내지 않는 한 가지를 뺍니다. 그래서 총 34개의 우리가 금액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망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집에서 도서관을 바로 가는 길은 현재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집에서 A를 가서 도서관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B를 갔다가 도서관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가장 빨리 간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집에서 A 갔다가 B에 들렸다가 도서관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집에서 B 갔다가
A 갔다가 도서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왔던 지점을 또 갈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에서 읽어보다시피 뭐 집에서 A 갔다가 B 갔다가 A 갔다가 B 갔다가 도서관 가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도서관 가는 경우는 밑에 네 가지가 되겠고, 네 개 논리관계는 또는이 되겠습니다. A를 거쳐서 도서관 가는 경우나, B를 갔다가 도서관 가는 경우나, 이거나 A 갔다가 B 갔다가 도서관 가거나, B 갔다가 A 갔다가 도서관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또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합의 사건에 적용을 받는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집에서 A를 가는 경우가 지금 길이 세 가지고요. A에서 도서관 가는 게 두 가지가 돼서, 집에서 A 거쳤다가 도서관 가려면 집에서 A를 가고 그리고 A에서 도서관을 가는 거니까 이 둘의 관계는 이제 고배 사건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집에서 B 갔다가 도서관 가는 경우는 집에서 B 가는 건 한 가지고요. B에서 도서관 가는 건 세 가지죠. 여기서는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집에서 A 가는 방법 세 가지죠. 그 다음에 A에서 B 가는 방법은 두 가지고요. B에서 도서관 가는 게 세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곱하게 되면 여기서는 18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집에서 B 가는 거 한 가지, B에서 A 가는 거 두 가지, A에서 도서관 가는 거 두 가지, 이 경우에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들이 각각 또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6 더하기 3 더하기 18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답은 31가지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의 유사한 문제죠. A에서 C를 가는 거고 최단 거리로 간다는 말이 없어요. 갔던 지점을 다시 못 간다는 얘기만 있죠.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A에서 B를 갔다가 D를 갔다가 C를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A에서 D를 갔다가 D를 갔다가 B를 더 갔다가 C를 가는,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수가 모두 또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 경우 수를 구해서 우리는 더할 거고요. 자, 먼저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자, A에서 B를 가는 건 네 가지죠. 길이 4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가는 건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되고,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두 번째 경우는 A에서 D를 가는 게 먼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고, D에서 C를 가는 게 두 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A에서 B를 먼저 갑니다. 네 가지가 되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B에서 D를 갑니다. 두 가지네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D에서 C를 갑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고요. 다 곱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 자, A에서 D를 먼저 가고요. 이렇게 한 가지죠. D에서 B를 가는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에서 C를 가는 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6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저 경우의 수들이 모두 다 합의 법칙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2 더하기 2 더하기 16 더하기 6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14, 그 다음에 이게 20인가요? 더하면 3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색칠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해봤던 건데, 색칠하는 경우의 수에 관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다른 면과 가장 많이 인접한 면부터 색칠해 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밑에서 보시게 되면 A가 다른 면이랑 가장 많이 붙어있죠. 그래서 A부터 칠하고,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C부터 칠하든지 D부터 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에 5개의 영역이 있는데 각각 빨강, 주황, 노랑, 파랑, 검정색 색연필을 사용해서 칠하려고 하고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붙어있는 땅에서는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구분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칠해봅시다. A에서 지금 다 백지인 상태에서 A에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입니다. 그죠? 색깔 5개를 다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색깔 하나를 썼어요. 그럼 B에서 칠할 수 있는 건 A에서 칠하는 색깔을 못 선택하겠죠.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C는요, 지금 현재 C, D, E는 백지 상태예요. 지금 A하고 B만 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C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요, A가 선택한 거 선택 못하고 B가 선택한 거 선택 못하죠. 그래서 3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럼 D는요, D는 지금 누구랑 붙어있냐면 A랑 C랑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D는 A랑 C가 쓴 색깔만 안 쓰면 돼요. 그래서 얘도 3가지가 되고요. E도 마찬가지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땅을 색깔을 모두 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녀석이 이 문제 답이 되겠네요. 540까지인가요? 다 곱하면 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색깔도 5가지죠. 선생님은 C부터 칠할게요. 여기에는 5개를 다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B에는 C가 선택한 색깔 하나만 선택 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를 칠할 건데요. A는 지금 B랑은 붙어 있지 않아요. 한 점을 공유하는 것은 인접하는 거지 않는 걸로 본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A하고 B는 인접하지 않습니다. A는 C랑만 붙어 있고 C가 색깔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A는 4가지를 선택권을 할 수 있습니다. D를 칠할 텐데요. 지금 이제 D는 A랑 C랑 붙어 있고 각각 다른 색깔을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D는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는 D랑만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D가 색깔 하나 선택했으니까 D랑 다른 색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E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숫자들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270까지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끝낼 수가 270까지, 240까지인가요? 큰일 날 뻔했네. 240까지. 아니? 240까지? 좀 이상한데? 미안합니다. 제가 암산을 못했네요. 자, 4가 3개 곱해진 게 64죠? 이거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곱하게 되면 이게 320 곱하기 3이라서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오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네. 960까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네요.